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먼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자료를 여기 이렇게 PPT에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올해 2024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 지표만 일단 빼왔어요.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직관적이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란색은, 그러니까 빨간색은 매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전세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월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매도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나요? 매도를 기점으로. 보통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이루어지다가 전반적으로 꺾이는 7월을 기점으로 8월부터 쭉 급속한 거래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해서 8월에 정적으로, 그 다음에 9월에 지속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추세에서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8월 달까지 유지됐지만 전세 역시 8월 기점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속도로 꺾이고 있다는 요 지표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거는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심리지수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심리지수가, 소비 심리지수가 높을수록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리지수. 그러니까 색깔로 표시하는데, 빨갛게 변할 때는 누구나 막 지금 이 불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누구나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를 얘기하고, 차가운 그 파란색으로 변할 때는 완전히 심리지수가 꺾인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전국 지수로도 그렇고 특별히 관심이 있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심리지수가 쭉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8월 기점으로 가격이 심리지수가 확 꺾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거래량 통계도 7, 8월부터 꺾이고, 그 다음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꺾이고 있는 이 통계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리지수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러 가지 그 매매 가격 변동률과 완전히 거의 동조화된 자료 자체가 심리지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매매 가격 하락의 양상으로도 대체해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래량이 급감했던 그 7, 8월, 그 다음에 심리지수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는 8월, 이 왜 변곡점이 됐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량도 줄고 심리지수도 꺾이고 그 다음에 매매가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가?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무엇이 가장 큰 요인으로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세미나도 들어보고 자료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지금 퀴즈라도 내보고 싶은데 뭘까요? 그거는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그 중에서 대출 규제라고 하면 너무 좀 막연하고, 대출 규제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세 가지 지표를 알아보죠. 첫 번째 LTV.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집값 대비해서 대출 받는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DTI라고, 소득 대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화된 대출 규제는 뭐냐면,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만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발전된 개념이 DSR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득 대비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게 DSR 규제인데요. 이 DSR 규제는 올해 2월 달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두 개의 보도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 DSR 규제는 어디서 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2월 26일 날 은행권 담보대출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월 달부터.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0.38%를 대출 금리, 실제 내가 대출 받을 때 0.38%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더 이만큼 0.38% 이상 올랐을 때 또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대출 총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DSR이 들어오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DSR이 추가로 도입되는 것도 뭔가 대출을 적게 받는 건데 요거 시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스 DSR 1단계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만 적용됐던 거예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주택담보대출에 그 0.38%를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9월 달부터 원래 계획은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 그러니까 7월부터 심리가 좀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시점이 7월 달부터였는데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에서 시행 일자를 9월 달로 2개월 연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 막 그 당시에 막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막 치솟고 있었거든요. 8월 달까지 정점으로 치솟고 있는데 너희 7월 달부터 규제한다고 해놓고 왜 이거를 유예했냐? 욕은 먹었지만 9월 달부터 어차피 시행할 겁니다라고 시장에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아, 이제 9월 달 되면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 자체가 더 줄어드는구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7월 달부터 실시될 거였는데 9월 달부터 유예돼서 했기 때문에 이때 막차 타고 막판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이 늘어났다가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그게 시행되려면 그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8월 달에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렀는지 몰랐지만 9월 달부터는 이 방식에 의해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급락과 그 다음에 부동산을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내가 갈아타기 하고 싶어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도 내 소득이 늘지 않는 한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 자체가 규제를 통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 급락과 부동산 심리지수 급락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부동산 시장, 올해의 부동산 시장에 8월 달 변곡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거래량도 급락하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도 하락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은 그 스트레스 DSR 규제, 그 대출 강화 정책이 가장 큰 변수였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 DSR 이 규제 정책 자체가 9월 달에 2단계가 시행이 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단계 강화 정책이 예정돼 있습니다. 3단계. 근데 이거를 지금 2단계를 해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거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3단계는 내년 25년 7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그걸 직접 시행할지 유예할지 폐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단계만 실시해도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집을 살 때 내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는 분들 같은 경우 고가주택 시장은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죠. 뭐 40억, 50억 이런 거 신고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대출과 상관없는 돈 대 돈, 그러니까는
돈질 대 돈질을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주택 서민들이나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대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집을 이사가기가 상당히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강화된 DSR 정책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내 소득이 연봉이 내년에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날 것이 명확하신 분들은 은행에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체크해 보셔서 그 자금 스케줄이 돼야 움직일 수 있지, 그것이 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디딤돌 대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총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나머지 몇 천만 원을 갑자기 개인적으로 빌려야 되거나 신용대출 받아야 되거나 갑자기 급전을 빌려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꺾이고 있는 분위기에서 집을 마련하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내 소득 대비해서 이 강화된 DSR 정책에 맞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액 한도가, 대출 총액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 집 마련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내년도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